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6번째입니다. 지난 시간 리뷰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유목민처럼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서 세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행복, 박애, 스마트, 그다음에 소통, 감성, 상징. 그래서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거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 조직이 혼돈의 가장자리 속에서 빠져들면서 어떤 변화의 공명이 되면 열광하는 삼성병원이 될 것이다.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변화의 공명인데요. 혁신은 크게 바뀌는 것이다.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자. 어릴수록 혁신해야 된다.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크게 바뀌는 것인데 혁신은 작게 시작해야 된다. 나부터 지금부터 쉬운 거부터. 며칠 전에 저한테 교수님 한 분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 생략을 했는데요. 누구입니다. 해놓고 이제 온 내용은 300장 슬라이드 너무 많다. 그 일일이 쳐다보기 골치 아프니까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라고 해서 나부터, 사장부터, 지금부터, 다음번 강의부터, 쉬운 거부터 슬라이드 작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는 과감히 제가 잘라가지고 300장에서 150장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된다.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질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조금 혼돈의 가장자리에 빠져들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 조직의 현재 상태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죠.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자. 우선 버려라. 어려울수록 혁신을 해야 된다. 잘 나갈 때 더욱 필요하다.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해야 된다. 로드맵으로 가자. 실행이 중요하다. 오늘 어제부터 해가지고 팝업창에 우리가 슬로건 공모를 했는데요. 지금 1등하고 2등하고 팽팽히 맞서는 게 하나가 점프고 하나가 do it 보셨죠? 한 500명 정도가 이미 투표를 하셨는데 재미난 게 do it이나 점프나 이게 다 먼저 실행하자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여기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다. 참고로 광고를 하면 저는 do it에 찍었습니다. 혁신을 하고 나면, 변화를 하고 나면 힘들지만 희망과 꿈이 있다. 그리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같이 생각을 하자. 이상 7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이야기는 저희 병원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왜 또 이런 주제를 들고 나왔느냐라는 건데요. 17년 전으로 백투더 베이직을 해보면 지금 머리숱하고 이때 머리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너무 좋아하시네요. 17년 전에 연구소에 이제 있을 때 이게 우연하게 저희 병원이 개원한 94년하고 똑같아요. 이때 이제 제가 책을 쓸 능력은 없고 우리나라에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도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쭉 보니까 그나마 요 순간에 최근에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요 순간에 고객 만족 개념을 가장 설명 잘한 책이 이 론 젠케라는 사람이 쓴 서비스 엣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초기에 이 책 자체가 고객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바이블처럼 이런 읽혔던 책인데 그리고 제가 94년도에부터 이제 고객 만족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병원에도 제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초기에 저희 병원하고 에브랜드하고 신라호텔하고 다니면서 고객 만족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17년 전 자료를 그대로 이제 꺼내서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17년 전 자료를 다 버리고 새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17년 전 자료 중에서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17년 그림하고 화면 이런 것만 바꿨는데 17년 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이 고객 만족이라는 게 17년을 지나도 그 핵심,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하게 그 1994년이 백투더 베이직을 하면 똑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애정남입니다. 정 교수님도 애정남 되시고 박 교수님도 애정남 되시고 오늘은 제가 애정남을 하겠는데 우리가 고객 만족 개념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것과 저것과. 그래서 제가 애매한 것을 가려주는 남자를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고객 만족에 관련된 핵심적인 시스템 몇 가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정남 편을 보죠.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속과 실천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혼돈이 많고요. 또 지금 환자 중심하고 고객 만족. 저희들이 이제 대개 보면 메이오라든지 이런 데 보면 patient comes first 이래 돼 있는데 그거하고 customer satisfaction하고 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어떤 분들은 이 말은 안 맞다. 이거로 쓰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 번째는 과연 친절하고 고객 만족이 같은 것이냐. 일단 고객도 여러 가지 부류의 고객이 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많은 착각들이 있는데요. 먼저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약속 대비 실천입니다. 김태원이 아시죠? 락커 광고. 야, 이쁘지 않냐, 이거? 혼자 왔니? 이런 된 여자친구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어? 찬바람 불 때 핫초코 밑대. 아니 근데 권 실장님 왜 안 웃으시죠? 이거 굉장히 우스운 장면인데.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야, 이쁘지 않냐, 이거? 혼자 왔니? 이런 된 여자친구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어? 찬바람 불 때 핫초코 밑대. 이게 기대 대비 실천의 만족도가 아니고 실망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고객 만족 같은 거 하면 흔히들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CS 지표를 구하자고 해서 뭐 설문도 돌리고 인덱스도 해서 막 이 조사를 하는데 실제 그 조사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조사를 하는 순간 고객은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라는 것은 절대 순간에 있는 게 아니고 기대 대비 실행의 상대적인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설문을 돌립니다. 아, 저 여러분들이 받는 봉급이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 회사에서 우리 봉급을 올려줄 마음이 있는 거구나 라고 자기 기대를 한 단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 만족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약속은 작게 실천은 크게. 이 밑에 공식이 있는데 고객 만족의 공식은요, 인풋분의 아웃풋이 아니고 desired output분의 actual output입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것 대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능한 한 기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actual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이게 도표를 그려보면 A 조직은 실행을 여기까지 하고 B 조직은 실행을 여기까지 하면 절대가치로 보면 이쪽 고객 만족이 훨씬 더 높을 것처럼 보이지만 A는 약속을 작게 하고 B는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만족하지만
훨씬 더 해주고도 실망을 합니다. 제가 상당 부분 저희 아산병원하고 저희하고를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산병원에 가는 손님들은 뭐 현대에서 하는 거 되게 터프하고 뭐 되게 그럴 거 아닌가라고 어느 정도 기대 수준을 안 가지고 갔는데 보기보다 잘해. 이렇게 하면 만족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단 삼성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뭐 삼성 브랜드가 있으니까 뭐 이 사람들 깔끔하게 잘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면 불만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은 저희들이 아산병원과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서울대나 연대하고 비교를 할 때 되게 사람들의 기대가 다른 사계 병원보다는 우리 병원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이 해야지만 저희들이 고객 만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 만족하고 이 퀄리티의 관계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퀄리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정의가 있는데 원 목적에 대한 응합도입니다. 피트니스. 조금 어려운 한자입니다만은 질이 높으면 높을 고자로 써서 고질. 저질과 악질의 차이점 아십니까? 저질과 악질, 변질, 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되게 저희들이 이제 질을 얘기할 때 저질과 악질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질은 뭐냐면 원목적을 맞추지 못하면 저질이고 원목적 자체가 나쁜 거는 악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질을 한다, 깡패다, 도둑이다 이런 거는 도둑질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퀄리티가 높다는 게 아니잖아요. 원천적으로 악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질, 저질이 있고 변질 이거는 원래 목적이 가는 과정에서 바뀌는 거를 저희들은 변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라는 거는 원래 목적에 얼마나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게 퀄리티고 이게 바로 고객 만족이죠. 그래서 이 퀄리티의 대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용도에 맞는 거, 요구에 대한 부응, 고객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쓸모있으며 항상 만족스러운 게 바로 퀄리티다. 이게 바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고객 만족이다. 그래서 고객 만족과 퀄리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전 하나의 양면이죠. 이쪽에서 보면 고객 만족이고 이쪽에서 보면 퀄리티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퀄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에 절대적인 질이 있는 게 아니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한테 소비가 될 때 고객이 만족을 하면 우리가 퀄리티가 높은 거고 만족을 하지 않으면 퀄리티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 초일류 기업들은 어떤 그 조직의 경영 이념이나 사시나 사훈,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고객 만족, 퀄리티가 빠진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도 안면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전자를 이야기를 하면 양의주의 점유율 확대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거는 저희 삼성 신경영 1조 1항이 나오는 겁니다. 지리주 경영이라는 거는 이꼴 고객 만족이라는 거죠. 양을 추구를 하면 양과 질을 동시에 잃지만 고객 만족과 퀄리티를 추구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양과 이익에 손실이 오는 것 같지만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순간 이익과 매출은 급격히 신장한다라는 게 삼성 신경영 1조 1항입니다. 물론 시간차가 있죠. 이걸 하면 바로 이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걸리지만 저절로 이익은 따라온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 비해서 상당 고객 만족이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민성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도요타나 닛산이나 전자회사들이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퀄리티에 불만이 있으면 거의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 회사를 도산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이 전통적으로 유교적 관념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들은 뭐 참고 말지 뭐 이 점잖하게 하는데요. 최근까지는 그랬습니다. 최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유교적인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당에서 불친절한 걸 당하더라도 점잖은 척에는 참지, 내가 다음에 이 집에 안 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최근에 근데 신인류가 저희 나라에 젊은 세대들 20대 30대가 들어오면서 요새 젊은 애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이게 2000년도 초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그 카메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이 사건인데요. 소니가 우리나라에 이 카메라를 하나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소위 말하는 이 보라돌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보라돌이가 뭐냐면 이거 파란 거 보이십니까? 이거 평경 현상입니다. 빛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파란 거 나타나시죠? 요 색깔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지구상에 다 동시에 팔았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DC인사이드라는 유명한 이 사이트 아닙니까? 이게 수십만 건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댓글이 또 퍼지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어디로 공격을 하냐면 일본 대사관을 공격을 하고, 나중에는 일본 이 본사, 카메라 회사 본사를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냐면, 소니가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팔면 한국에 먼저 출시를 하고, 한국 애들이 별 탈이 없으면 전 세계로 나간다 라고 전략 자체를 바꿨습니다. 소니가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젊은 세대가 얼마나 이 퀄리티에 대해서 민감한 세대인지, 또 퀄리티 그 자체가 퍼지는 속도, 공유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블루밍 현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게 빛이 흩어지는 증상 아닙니까? 그리고 신제품을 냈는데 이게 D200에서도 밴딩 노이즈라는 현상인데요. 밴딩 노이즈가 뭐냐면 이렇게 선 같은 게 보이시죠? 특히 이제 밤에 촬영을 하면 이 가로등걸 같은 거 찍으면 선 이런 게 보이시죠? 이런 게. 뭐 지구상에 모든 카메라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유교 사상에 아주 점잔을 빼고 웬만한 사고가 나도 우리가 참고 하는 민족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다 하소연을 하고 항의를 하고 사이버에서 집단적으로 모이고 또 참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게 특히 B2C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답입니다. 환자 중심이라는 거하고 고객 만족이라는 거하고, 이게 상충되는 개념이냐,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첫째가 범위의 문제인데요. 제 생각은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개가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가 다 맞는데 범위의 문제다. 환자 중심과 고객 만족, 이게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고객 만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고객이 누구냐?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나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고객입니다. 조직 내부든 조직 외부든 위에든 아래든 다 고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치료 분야에서 보면 환자 플러스 가족들은 우리 고객이죠. 금지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 근데 여기서 환자 우선해버리면 조금 이상해지죠. 연구는 피어 리뷰어들이 고객이 될 수가 있고, 교육은 대학생 수련회들이 우리의, 물론 부부도 따르겠지만 우리의 고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자 중심이라는 게 통하지만 여기서는 환자라는 개념을 쓰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자 중심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범위의 차이 문제다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환자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측에서 고객을 보느냐 고객 측에서 우리를 보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삼성과 애플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광고는요 보면 전부 다 기술 중심입니다. 갤럭시에서는 삼성의 20년 휴대전화 기술이 녹아들어있는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애플을 보면
이것은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고객 측을 쳐다보느냐, 고객 측에서 우리를 쳐다보느냐의 차이점이죠. 광고를 보더라도 이게 삼성 광고고요. 이게 블랙베리 광고인데요. 우리 광고는 파워가 강하고 더 얇고 뭐 이런 겁니다. 더 스마트하고 이런 건데, 이 블랙베리 광고는 고객들이 왜 우리 제품을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런 식이죠.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고객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의 차이점이요. 우리는 진료과별로 모든 부위 학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학제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병원에 또 보면 어떤 조직은 센터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제가 볼 때는 학제 또는 기술 중심이냐 아니면 고객 중심이냐.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제가 직접 들은 경험,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인데요. 제가 한 5년 전쯤, 4년, 5년 전쯤에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났었어요. 김용철 변호사라고 이제 저희 그룹에 대해서 뭐 큰 적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룹의 커뮤니케이션하고 대변인을 맡으면서 뭐 거의 매일 저녁에 폭탄을 10몇 잔씩을 한 1년 반을 딱 하고 나니까 허리 디스크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북병원을 이제 갔는데, 처음에 제가 이게 이제 센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에 가니까 정형외과인가요? 거기를 가서 한 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형외과, 신경과인가? 신경외과를 가서 또 한 달 정도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안 되고요. 그게 또 2층에 올라가니까 통증 클리닉이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통증 클리닉에 올라가서 또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심하게 했어요. 뭔가 뭐 제 몸을 거의 뭐 모로모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신기술을 설명도 안 하면서 뭐 아픈 거를 뭐 찌르고 빼고 하다가 한 달 동안 안 돼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은 밑에 재활과로 내려갔어요.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 몸을 하나를 듣고 거의 넉 달 반 정도를 이래 다녔는데요. 지금 이제 와서 병원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만일에 네 군데가 한 군데 몰려 있었으면 뭔가 제가 몸이 나아도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았는데, 저는 이제 나은 게 수술을 안 하고 스트레칭하고 웨이트하고 속보하고 다이어트, 요 네 가지를 한 넉 달 정도, 거의 뭐 굉장히 저는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심할 때는 세레브릭스를 골프 칠 때 한 3알 정도 털어먹고 골프 나갈 정도로 제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한 넉 달 정도 그렇게 이제 운동하고 식이 조절하고 스트레칭하고 웨이트 하니까 제가 말짱하게 나왔습니다. 났고, 뭐 지금은 드라이버 거리가 뭐 한 20야드 더 날아갈 정도로 허리가 완치가 됐는데,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우리 조직이 형성이 됐으면 얼마나, 뭐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은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역피라미드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더럴 익스프레스 잘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항공회사가 페덱스입니다. 물론 화물을 실어 나르죠. 페덱스의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하고 틀리죠. 우리 조직하고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페덱스 조직은 역피라미드입니다. 모든 조직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카스터머입니다. 카스터머 중심으로 조직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제일 밑에 경쟁청이 있죠. 요 표는 MBNQ라고 그래서 멜캄 발드리지 내셔널 퀄리티 워드라고 미국에서 고객 만족을 가장 잘하는 기업한테 주는 기업이 상인데, 그 상을 받은 기업은 자기 회사 로고, 마크로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스트롬이라는 회사, 미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이죠. 똑같습니다. 역피라미드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도부라는 백화점인데요. 이것도 보면 조금 옆에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조직은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역피라미드. 이 조직들은 제일 위에 하늘에 고객이 있고 우리가 제일 밑에 있고, 대부분의 조직은 하늘에 경영청이 있고 고객은 발 밑에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절하고 고객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점주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객 만족하고 친절은 뭐 다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저희들이 고객 만족에서 친절의 부분은 어떤 부수적인 만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원적인 만족이 훨씬 중요한데요. 현장, 고객 접점에서 고객을 향해서 친절하게 하고 웃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죽는 사람 살리는 게 고객 만족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스칸디나비안 항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고객 만족도가 높은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실제 저는 고객 만족 어디가 잘한다 하면 실제 가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조금 뭐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스키폴에서 요떼보리까지는 국제선 SS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떼보리라는 지명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자동차 볼보니 뭐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요떼보리에서 스톡홀름까지 국내선을 타고 가는데요. 대개 이제 아침 한 9시 정도 비행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공항에 나갈 때 대개 한 40분 전, 1시간 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해외에 나왔기 때문에 9시 비행기인데 8시에 공항에 갔습니다. 카운터 앞에 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야 될 텐데 아무도 안 서 있어요. 9시 비행기 출발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티켓팅 안 합니까? 당신 왜 이래 빨리 왔습니까? 언제 와야 되는데요? 10분이나 15분 전에 오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40분 전에 가야 되잖아요. 혼자 기다리다가 한 15분 전쯤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쫙 와요. 와가지고 물결을 어쨌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는데 비행기 좌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엮고 빼고 하지 않습니까? 걔들은 우리 옛날에 전차 탈 때 보면 천공기라 그래가 쿡 찍는 거 있잖아요. 찍어가지고 구멍 하나 똑 뚫고 타라 이거예요.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 번호가 없으니까 어디 앉을까요? 편한 대로 앉아라 이거예요. 앉았어요. 우리 또 비행기 타면 되게 뭐 물이라도 한 잔 주잖아요. 안 줍니까? 물 안 준대요. 이야, 이상하다. 무슨 이런 항공회사가 다 있나? 이게 어떻게 해서 유럽에서 최고의 항공회사냐? 이제 제가 SAS 본사를 갔죠. 본사를 가서 CS 담당 임원을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토의를 하는데, 내가 사실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듣기에는 기아의 항공회사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항공회사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해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스웨덴 국민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국민들이 우리 항공사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원하는 게 첫 번째, 비행기 추락하지 마라 이거. 그다음 두 번째, 비행기 제 시간에 출발하고 제 시간에 도착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비행기 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 짧게 해달라. 이 세 가지가 SS한테 스웨덴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아주 충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좌석번호를 주면 그게 끊고 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한 30분, 40분 전에 와야 돼요. 좌석번호 필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들이 와가지고 한 자리 쭉 앉고 싶으면 남들 10분 전에 올 때 15분 전에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이거를 뭐 엮고 빼고 안 하고 그냥 찰칵찰칵 하니까 대기 시간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민들한테 물어봤고 국민들이 이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대로 해줬다.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하고는 굉장히 틀린 거죠. 카 같으면 쓰는 게 그런 서비스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친절한 뭐 스튜디오서, 친절한 스튜어드, 뭐 기내식 맛있는 거, 뭐 인사 잘하고 복장 신경 잘 쓰고 이런 걸 해야 고객 만족인 줄 아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죠. 추락 안 하고 정시 출발, 정시 도착하고 그 다음에 대기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뭐가 본질이냐 고객 만족에. 그래서 역시 우리 병원도 최고의 고객 만족은 뭐냐면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죽는 사람 살리고 이게 최고의 고객 만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부수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제가 부수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고객이 등용을 돌리는 이유 중에 1%는 사망. 그러니까 고객이 다시 우리한테 찾아오느냐, 여기 이제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3%는 이사를 가서 안 온다, 5%는 위치가 안 좋아서, 7%는 물건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84%는 임직원 한 명이 보인 무관심한 태도. 정말 혀 한치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제 경험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 경험 말씀드릴 게 제일 생생한 것 같아서, 저하고 아주 친한 가족이 이제 저희 병원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수술을 받게 됐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 보고, 어떻게 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거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또 제가 명함을 드리고, 저 삼성의 사장인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갔습니다. 집을 가니까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을 하고, 결국 어디서 받았냐면 아산병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 수술을 받을 때 이 혈압이 20까지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빵빵 하는 거 있죠, 가슴에. 그 뭐라 합니까? 그거 해가지고 살아나고 두 번째 수술에 성공을 했는데, 실제 제 경험입니다, 이게. 그 순간에 조금만 설명을 잘해줬으면 우리 병원에 수술을 했고 죽을 고비를 두 번을 안 넘겼을 텐데, 그게 순간적인 느낌이 이게 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직접 제가 저희 병원에서 한 1년 반 전에 제가 겪은 경험입니다. 자, 네 번째 1차 고객하고 최종 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내부 고객이 있고 외부 고객이 있죠.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세스상, 밸류체인상, 뭐 저희 내부에서도 이게 컨설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프로세스가 쫙 밟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앞에 사람도 제 고객이고, 뒤에 사람도 제 고객이고, 제 위에 사람도 제 고객이고, 제 밑에 있는 사람도 제 고객입니다. 이게. 그런 컨셉을 일단 가져가셔야 되고요. 1차 고객, 최종 고객이 있는데, 고객의 밸류체인이 딱 있으면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 최종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테레비를 만들면 먼저 만들어가지고 대리점 해주고, 대리점의 지역 총판으로 넘어가고, 지역 총판의 최종 소비자한테 넘어갑니다. 이게 1차 고객, 2차 고객, 최종 고객이죠. 이 사람들 입장, 이 사람들 입장, 이 사람들 입장이 다 차이가 납니다. 최종 고객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일반 고객과 중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도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가 아니죠. 한 표가 아니라 우리한테 엄청난 기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기여도가 작은 사람한테는 작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야 뭐 미국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도네이션을 100억 한 사람하고 도네이션을 1000만 원 한 사람에 대한 대접은 당연히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요리사 이야기인데요. 제대로 실력을 닦으려고 그러면 자기 돈을 내고 극장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승부를 해야 된다. 요리사도 마찬가지인데, 대중식당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좋은 요리사가 될 수가 없다. 가장 까다로운 손님이 오는 식당에서 요리를 해야 최고의 실력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현재 고객하고 미래 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본능적 만족하고 부수적 만족을 말씀을 드렸는데, 플러스 알파가 wants, needs, desire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요구하는 거 당연히 맞춰줘야죠. 고객이 기대하는 것도 맞춰줘야죠. 고객이 기대할 것 같은 것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헨리 포드 이야기거든요. 고객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뭐 하는 거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더 빠른 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헨리 포드는 더 빠른 말을 키운 게 아니라 더 빠른 말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줘야 고객들은 아 이거구나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알지는 모른다. 근데 주고 보면 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미래 고객입니다. 디자이어죠. 제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애플의 최고의 가치는 수요의 충족. 고객이 요구하는 거 주는 거는 당연히 채우고 욕망의 창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성과 기술을 결합해서 욕망을 창조하는 데 있다. 제 관심사는 현재 고객이 아니라 미래 고객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고객들이 원하게 될 것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렇게 건방진 이야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해주면 시민들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야 라고까지 건방질 수 있는 게 스티브 잡스의 위치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시민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이것도 날개 없는 선풍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별로 필요한지 몰랐잖아요. 이게 나오고 나니까 오 날개 없는 게 정말 좋아. 그 다음에 이 쓰레기통은 이 안에 쓰레기 휴지 넣는 종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나면 전부 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꺼내가지고 쓰레기통 그냥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원하던 게 이런 거야.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현재 고객의 니즈에도 맞춰줘야 되지만 미래 고객이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욕망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맞춰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애정남편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약속과 실천입니다. 약속 대비 실천의 방정식이니까 약속은 가능한 작게, 실천은 훨씬 더 크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환자 중심 고객 만족은 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 친절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아픈 사람 낫게 하고 죽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고객 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에 대한 분류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만족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관, VOC, 그 다음에 리더십, 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지사지란 말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조직에서는 용어부터 하나씩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게 표 사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 가든지 간에. 사실은 이거 간판을 바꾸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옛날에는 전부 다 표 파는 곳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는 매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표를 판다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표를 사는 곳인데, 지금 저희도 보니까 아까 수납처라고 되어 있나요? 그거를 혹시 뭐 진료비 내는 곳 하면 더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톨게이트예요. 서울요금소로부터 어디까지. 서울요금소라는 게 자기 조직기관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려고 그러면 서울 톨게이트로부터 이래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한 거 하나가 외환 매도율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요새 이렇게 쓰는 조직 못 보셨죠? 고객이 달러를 살 때, 고객이 달러를 팔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은행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매도율, 매입률인데 매도는 파는 거잖아요. 제가 파는 게 아니고 은행이 국민들한테 파는 돈이에요. 그다음 매입률은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은행이 국민들한테 사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고객이 매입할 때, 고객이 매도할 때 바뀌었죠. 그러다가 고객이 살 때, 고객이 팔 때 이렇게 바뀌었고, 최근에는 이래 뭐 골치 아플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 이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아마 지금 은행에 가면 다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행 입장에서 보느냐, 고객 입장에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는 용어 하나하나가 다 틀려져야 됩니다. 노드스트롬이라는 미국의 최고의 백화점에서요. 사규가 저희들 보니까 뭐 되게 아무리 저 사규가 간단해도 사규 조항이 뭐 한 50개나 100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드스트롬은 사규가 딱 1조로 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되 고객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 외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이거 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 일선 MOT의 모든 권한이 내려가야 됩니다. 권한이 안 내려가고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외국에 아주 VIP가 오셔가지고 뭐를 이제 돈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뭐가 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엄청난 저희들이 컴플레인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돈 몇 푼 차이인데 그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사훈을 만들어서 사규를 만들어서 자기 모든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이미 그 조직에서는 엄청난 임파워먼트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객 접점에 현장에 권한 이양이 안 되고는 아까 같은 이런 사훈 사규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스튜 레오나드라는 회사의 사원인데요. 이것도 참 재미납니다.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고객은 항상 옳다. 규칙 제일조. 규칙 제일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규칙 제일조를 읽어봐라. 이게 규칙 제일조입니다. 그래서 딱 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두 번째요. VOC 뭐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진실 순간, MOT. 이게 이제 투사가 투를 할 때 소의 등골을 딱 찌르는 그 순간, 이걸 저희들은 MOT, Moment of Trut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스토리가 양칼슨 회장의 스토리인데 이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아까 지금 똑같이 보여드렸던 스칸디나비안 항공의 그림인데요. 이 양칼슨이라는 사람이 스칸디나비안 항공사의 자회사 여행사 사정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려워지자 전격적으로 자회사 사장을 하다가 모회사 사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스웨덴 국민한테 물어봤어요. 자, 당신들이 우리 항공사에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락 안 한다. 그 다음에 정시 출발, 정시 도착. 그 다음에 대기시간 줄여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비행기 편수를 늘려달라. 당신 비행기는 2시간마다 틈이 있으니까 좀 불편하니까 이걸 1시간 텀으로 바꿔달라. 이게 스웨덴 국민들의 4가지, 스웨덴 플러스 유럽 국민들이 요구하는 4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 맞도록 갑니다. 그냥 고객이 원하면 지옥까지 갑니다. 이 양반이 했던 게 첫 번째가 자기들이 보잉 747 큰 거를 수십 대를 예약을 했어요. 그걸 다 캔슬합니다. 캔슬을 하고 보잉 747이 아니고 보잉 작은 거 있죠. 뭐 777 뭐 이런 거로. 왜냐하면 큰 비행기를 하나 띄우려고 그러면 2시간 간격으로 띄어야 되는데 작은 비행기면 1시간 간격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기종을 딱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비용이 줄어들죠. 그 다음 세 번째, 고객을 자기들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들은 일반 손님들 안 받아. 우리는 집중 타깃을 비즈니스맨만 할 거야 라고 타깃팅을 하고 모든 시스템, 시설, 뭐 음식, 절차 이걸 아주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가보시면 되게 알지만 SAS 그 게이트 앞에 가보면 거의 다 손님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슈케이스 하나 들고 있거든요. 다른 항공사 보면은 뭐 애기 안는데 뭐 유모차 모란 사람, 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많은데 유독 SAS 앞에만 딱 가보면 아주 깔끔한 비즈니스맨들이 딱 양복을. 그 사람에 맞도록 딱 집중을 하죠, 서비스를. 그리고 서비스를 또 가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SAS 같은 데 타면 비행기 잘 안 줍니다. 국제선에 타면. 그 사람 주장이 이런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밥 먹어봐야 얼마나 맛있겠냐. 제때 도착해가지고 호텔 가서 손님들하고 맛있는 밥 먹는 게 훨씬 낫다. 그것만큼 깎아줄게.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스웨덴 국민이 또는 유럽 시민이 원하는 걸 듣고 그 실천을 해요. 그래서 유럽 최고의 고객 만족과 최고의 이익이 되는 항공사가 되는 거죠. 만족, 가득할 만,
발족, 만족, 발이 가득하다. 고객 만족, 발로 뛰겠소. 고객 만족은 발로 뛰어야 됩니다. 부여시를 들으려 그러면요.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에서 택하는 방법이 MBO입니다.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를 주고 달성을 했냐? 했으면 칭찬을 하고 못했으면 벌을 주고 하는 게 아주 전통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죠. 고객 만족이 되려고 그러면 MBO가 아니라 MBWA입니다. Management by Walking Around 또는 Management by Wandering About입니다. 헤매는 경영이다. 고객 접점으로 가서 헤매라는 거죠.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듣고 해야 됩니다. MBWA 이게 HP 휴렛패커드의 저거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롬멜 장군, 이거는 나는 탁상비의 전략은 믿지 않는다. 볼티모어 시장, 내게 보이는데도 왜 당신 눈에는 안 보이느냐? 혹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외면을 하지 않,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willful blindness라고, 실제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건 아닌지. 실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워크스루를 해봐야 됩니다. 고객이 다니는 길로 실제 저희들이 걸어 다녀 봐야 되고, 또 수술실 가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술장에 이게 수술 체어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수술하러 들어가는 모습하고 저희들이 서서 실제 걸어보는 모습은 틀립니다. 서서 걸어보면 벽이 보이지만 누워서 보면 천장이 보이거든요. 본관 천장을 누워서 쭉 들어간다 한번 보십시오. 실제 보면 암센터하고 이쪽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보이는 암센터 병실, 암센터 병실에서 쳐다보면 저희 장례식장이 보이거든요. 혹시 그걸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지 이런 것도 실제 웍스루를 해보면 느낌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에서 안내 멘트가 참 재미난데요. 다음 정류장은 암센터고 그 다음 정류장은 장례식장입니다. 실제 우리 병원의 멘트예요. 장례식장 가실 분들은 다음 정류장에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실제 들어보고 느껴보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태국의 채널 11,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하겠다라고 이 광고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부요시가 나오면 뭐 잘 아시는 이야기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객의 부요시는요, 가장 높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퀄리티고 이게 고객 만족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참 재미난 거는 불만이 있는 고객을 불만을 해결해 주면 우리한테 아주 충성하는 고객으로 들어옵니다. 통계를 냈는데 보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는 고객이 만족하고 돌아가면 다시 우리를 찾는 확률은 84%인데요. 우리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불만을 해결해 줬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확률은 92%입니다. 이게 더 높아요. 충성 고객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있고 불만족, 이 사람들은 안 오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처음에 잘해야죠. 1대, 10대, 100의 법칙. 문제 생기는 경우에 현장에서 해결하면 코스트 1로 끝이 나는데, 이게 악유가 되고 부요시가 되고 논쟁이 붙으면 코스트가 10이 들어가고, 그게 재판까지 가고 하면 코스트가 100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1대 10대 100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뭐 모든 변화는 리더십인데요. 특히 이게 피라미드 조직에서 생기는 게 고객 만족보다는 상사 만족, 내부 지향보다는 고객 지향이죠. 이 그림에서 틀린 그림 찾기 2개 한번 해보십시오. 고객 만족의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방금 맞추신 게 이 리저브, 이게 이 호텔의 사장의 차가 이게 쓴다는 거죠. 고객의 차는 항상 밀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카스터머즈 퍼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카스터머즈 세컨 오로 라스트죠, 그죠? 그게 첫 번째 틀린 그림이고, 두 번째가 S자가 빠져야 됩니다.
고객 만족에서는 고객들이라는 복수를 쓰면 안 됩니다. 항상 고객이라는 단수를 해야 됩니다. 재결제약인데요. 나에게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고객에게 엉덩이를 돌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이게 재결제가 심할 때 든 이야기입니다. 취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오나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요렇게 장인 자리에 차를 딱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애플의 캐치프레이즈가 think different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메모를 딱 붙여놓고 park different 이런 메모를 붙였고 어떤 사람이 또 장난을 쳤는데 이거를 벤처마크로 바꿨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고객 만족을 할 때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인플로이십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WIIFM 위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펌이라는 게 우리가 고객 만족을 하고 어떤 변화를 하면 좋다. 나는 하겠다. 근데 what's in it for me? 그 속에 내를 위해서 무엇이 들어가 있냐? 고객 행복하고 내 불행복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내가 행복해야 고객한테 행복이 전달된다. 라고 하는 게 CS 이전에 ES가 필요하고 ES 이전에 위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마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옛날에는 10인 1색입니다. 10사람이 한 색깔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10사람이 10가지 색깔을 원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10가지 색깔을 원합니다. 아침에 빨간 거 달라 했다가 점심때 아니야 노란 거 바꿔도 아니야 까만 거 주시오 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바꾸는 게 고객의 변덕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의 고객입니다. 뭐 나이키 신발 같은 거 보시면 뭐 저희들이 익히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색깔, 컬러 이런 걸 다 일일이 뭐 우리나라는 시행이 안 됩니다만 이거는 노란 거, 까만 거, 파란 거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싱가포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이제 가치를 받는 항공사가 싱가포르 에어라인인데요. 뭐 저는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타봐야 됩니다. 타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북경까지 이제 국제선을 탔습니다. 탔는데 차이점이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비행기를 딱 타니까 전에 그때 이제 상무가 전문가의 비즈니스를 탔습니다. 탔는데 비즈니스를 탈 때 딱 이름을 봅니다. YOON, 미스터 윤. 비행기 타서부터 내릴 때까지 끝까지 미스터 윤을 불러줍니다. 제가 탄 항공사 중에 이름을 불러주는 항공사는 그 항공사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미스터 윤 무슨 밥 먹겠습니까? 미스터 윤 이거 하시겠습니까? 항상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개 이제 비즈니스를 타면 앞에 슬립바를 놓지 않습니까? 근데 타고 보니까 슬립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죠.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고 정상 고도에 올라오고 나니까 스튜어드들이 이제 슬립바를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래서 또 저희들 그런 거 보면 못 참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 이상하다. 당신들 미리 꼽아놓으면 굉장히 편할 텐데 왜 이 슬리퍼 나눠주느냐. 자기들 판단에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비행기가 뜰 때하고 비행기가 안 뜰 때라는 거예요. 비행기 뜰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있으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안전고도에 올라가고 나서 그때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어라 이거예요. 세 번째,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옆에 서양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애정남인데 특히 그런 거 타면 이게 손거리의 이 확보 위치에 대해서 이 양반 막 이래가지고 저는 딱 이러고 있고 그 비행기 뜨자마자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저 앞 코너에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그걸로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거의 뭐 원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의 항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인데요. 미스터 윤이라고 불러주잖아요. 혹시 우리 병원에도 이런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 직책이나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사장님, 홍길동 박사님, 홍길동 전무님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 아마 고객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거는 정보 유출도 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호칭을 뭐로 불러드릴까요? 라고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나는 어느 회사 상무야. 그러면 나는 홍길동 상무라고 불러줘. 이러면 홍길동님, 홍길동 씨보다는 홍길동 전무님 하면 훨씬 더 말 한마디로 정감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얼핏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 카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매스 프로덕션하고 카스터마이제이션인데요.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대량 생산을 하면 값은 싼데 개인별로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근데 맞춤 양복을 하면 옷은 몸에 딱 맞는데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 매스 카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개인 입맛을 맞춰주면서도 대량 생산에 같은 싼 코스트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심각하게 앞으로 고민을 해볼 텐데 저희 서비스도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모듈화를 딱 시켜놓고 필요할 때 선택을 해서 주면 매스 카스터마이제이션의 매스 프로덕션의 원가로 개인 맞춤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제가 앞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숙제인데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역지사지. 용어 한마디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우리 입장에서 그걸 보면 안 되고 고객 눈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VOC를 들으려고 그러면 책상에 앉아 있어서 안 됩니다. MBW에 직접 원더링 어라운드 또는 워킹 어바웃를 해서 방황 경영, 헤매는 경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워크스루를 하고 실제 누워보고 실제 위에 올라타보고 해야지만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는 탑이 리더십을 가지고 인플로이는 인플로십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는 고객들은 1인 10색이다. 빨간 거 달라고 그러면 빨간 거 줘야 되고 노란 거 달라고 하면 노란 걸 줘야 된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또 정확하게 1시간을 맞췄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음 광고 하나 하고 좀 사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12.12 사태가 일어난 날은 7터널 잘생겼죠. 헬스케어 3.0이라고 이 최근에 헬스케어 1.0, 2.0, 3.0까지 가서 헬스케어가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하는 그를 우리 최진영 박사가 수석연구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날짜를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들을 게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여기 와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6탄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